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돼서 증세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신 복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당분간 정부가 증세 없이 버텨보겠다. 이런 입장도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상 복지 규모를 줄이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들립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얼마 전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강조를 했죠. 마치 복지를 위한 증세를 검토할 듯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사실상 증세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여권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면서 사실상 이번에도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 재원 마련은 또다시 물거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안에 정부 여당 안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발언들이 툭툭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로 지켜졌던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보육까지도 새누리당이 손볼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무상급식, 무상보육까지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도 가세해서 과잉복지는 증세가 수반되거나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운다는 평소 자신의 논리대로 결론이 나는 시점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 우윤근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본복지에는 충실하되 분야별로 선별복지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또다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폭풍으로 제기됐던 증세 그리고 복지 논쟁이 현재 중심을 잃고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팟짱은 모두 두 곡지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노동당 대표 결선 투표 결과 나경채 후보가 차기 당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진보 결집론을 내세운 후보였는데요. 오늘은 나경채 노동당 신임 대표를 모시고 향후 진보 정치 재편 그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 경선 최종 결승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이인영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당초 4일 오전 9시에 예정이 돼 있었던 박지원 후보 인터뷰는 일정상 오늘까지 미뤄졌었는데요. 최종 어렵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동안 박지원 의원 저희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선거 일정이 하도 촉박하게 돌아가서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 이런 전가를 주셨습니다. 팟짱 애청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려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대신 전합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노동당 대표 결선 투표 결과 나경채 후보가 59.4%를 얻어서 차기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진보 결집론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진보 재편, 녹색 등이 켜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경채 노동당 신임 대표를 모시고 향후 진보 정치 재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십니다. 네, 그 선거 후에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숨겨두었습니다. 네, 데뷔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달 30일 새롭게 노동당을 이끌 새 신임 당 대표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9.4%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우선 이 결과에 만족을 하십니까? 59.4는 아니고요. 네. 52%. 52%. 네, 52%로 당선이 됐고요. 결과는 뭐 만족하냐 아니냐보다는 네. 이제 우리 당원들의 뜻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거고 또 여러 가지 과제가 많다고 하는 점을 확인시켜준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참세상 데이터를 봤는데 그게 틀린 데이터. 아, 네, 어디 한 군데 잘못 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오보를 양산하는 기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 정도였으면은 조금 더 나았을 텐데요. 52%도 굉장히 많은 수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참여도는 좀 어땠습니까? 당원들. 결선 투표까지 갔고 1차 투표 때의 투표 참여율도 노동당의 역대 당대표 선거 투표율 중에 가장 높았고 보통 결선 투표는 과반이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큰 단체 중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까지 갔던 예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인데요. 네. 40%가 조금 안 됐거든요. 결선 투표가. 네. 근데 이제 2차 결선 투표에서도 과반을 훨씬 넘겼기 때문에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보 정치 역사를 한국의 진보 정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이렇게 보면은 계속 뺄셈의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덧셈의 정치라기보다는 뺄셈의 정치였고 계속 분열하는 역사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내세운 캐치플레이즈가 진보 결집론이셨습니다. 네네. 통합화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 시기에 진보 결집론이 중요하다고 보셨습니까? 네. 바로 중요한 질문 해주시는군요. 바로 들어갑니다. 네.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올해 선거가 없고 내년부터 총선, 대선, 지방선거 또 연달아 해마다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년 지방선거 결과가 대체로 진보 진영이 뭐 괴멸, 뭐 몰락, 뭐 어떤 부분은 학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위기가 매우 극심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선거였는데 네. 따라서 그 지방선거와 그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가 없는 올해까지 이렇게 된 위기의 원인과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깊은 성찰과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통합진보당 지금 해산되었지만 당시 통합진보당을 비롯해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까지 포함해서 네. 소위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당들이 얻은 정당 득표율의 총합이 네. 9.2%였어요. 네. 이 9.2%는 이전 시기의 진보정당이
이 지방선거 때 얻은 정당 득표율 중에 가장 나았던 성적이 13%였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난 한 2, 3년 또는 조금 길게 봐서 3, 4년 사이에 진보 진영이 무언가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성과 있는 이런 정치 행위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비하면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수치이기도 하다. 네. 다만 이 9%를 뭐 어떤 당은 4%, 어떤 당은 3%, 어떤 당은 1%, 어떤 당은 0. 몇 프로 이렇게 쪼개 가진 것이 이 진보 진영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계속 가로막고 또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진보적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진보 진영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달라고 표로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뭐 3%, 4%, 1%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는 조건을 네. 진보 진영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지방선거를 평가하면서 당내외에 좀 공유하게 되었고 저를 네. 비롯해서 그 결과로 진보 정치의 결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나눠 먹기, 쪼개지기 뭐 이런 형태로 9.2%.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을 꿈꾸는 국민들은 약 10%가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죠. 진보 그렇게 정당이 못했지만. 엉망을 쳐도 개판 쳐도 그래도 나는 진보 정치를 지지할 거야라는 네. 사람이 9%는 된다 최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 전체의 10%를 믿고 뭔가 새로운 진보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판단을 하셨다. 네. 그리고 그 출발이 출발이 이제 그 진보 그러니까 노동당 그리고 또 진보 통합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진보 정치인들 저희가 만나 보면요, 정의당에는 여전히 그런 이렇게 분당의 후유증이랄까요, 뭐 그런 네네. 게 있어서 네. 구통합진보당 지도부하고는 절대 같지 못한다. 물론 이제 거기 당원으로 참여했거나 뭐 일반 당원들하고는 물론 함께할 여지가 있지만 통합진보당 구 지도부와는 절대 같이 못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경하고 분명하다라는 저희가 인식을 얻었습니다. 지난번 천호선 정의당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점을 확인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노동당의 나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뭐 말이 나왔으니까 진보당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네. 저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진보 재편 결집을 구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의 진보당은 함께 논의를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것은 앞으로 영원히 당신들과는 대화할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네. 몇 가지 시대적 조건 같은 게 분명히 좀 존재한다.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비록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와 정부의 정북몰이에 좀 지나치게 억지스럽게 해산당하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판단에 동의하지만 네. 그 이면에 여전히 국민들 앞에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 입장,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설계한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언하고 말해야 되는데 네. 그런 질문에 닥쳤을 때 항상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회피해 왔단 말이죠. 그것은 정치 집단으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명확히 밝히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정치 집단으로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요소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보다 현대화되고 대중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조건에서 그 문제가 개선되고 서로 간에 용인 가능한 정도에서 인식의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라도 그런 정당을 함께 한다거나 또는 뭐 손을 잡는다거나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길로 좀 내부에서 잘 이야기를 하시기를 좀 촉구하고 기대한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내부적 동력과 움직임 또는 방향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결론적으로는 뭐 뜻이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정당으로서는 정의당이 네. 존재하는 거고 물론 이제 조금 더 작은 정당이지만 녹색당이 존재하죠. 그런데 녹색당은 뭐 이번에도 진보 재편, 진보 결집에 우리 당은 제외해 달라라고 라고 얘기했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이것은 일관된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입장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뭐 정치의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라든지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의 변화 또는 획기적인 큰 이 혁신을 위해서 정치가 또는 진보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녹색당은 판단이 다르다라고 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뭐 충분히 존중하되 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공통의 이해관계가 겹쳐 있고 또 국민적으로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연대하고 힘을 합칠 것이냐 예컨대 네. 정치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문제 그런 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가 연대하고 힘을 합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가 남는다. 그 네. 논의는 앞으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정당으로서는 노동당과 정의당이 남는 거고 또 기타 이제 진보 정치 결집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여러 정치 운동체 또는 정치 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뭐 예컨대 국민 모임과 같은 네. 이런 기구 그다음에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뭐 노동운동 또는 사회운동 세력, 시민운동 세력 네. 이분들과 함께 진보 결집을 위해서 좀 논의를 하자라고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고 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세력이 약하니까 한번 손을 잡아서 이 몸집을 불려봅시다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어떤 기준에서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새로운 진보 세력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과제나 숙제 이런 내용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확인되면서 이 좀 여기에 동의하는 개인과 세력이 결집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약간은 좀 이렇게 세력 재편 중심으로 인식되거나 네. 또는 그렇게만 주목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각각의 정치 세력이 진보 결집을 주장한 정치 세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설계하겠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좀 이런 내용도 좀 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하고 또 이 논의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그런 토론과 논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의당하고의 통합은 지금 속도가 좀 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뭐 당대표 선거가 노동당 선거가 끝난 지 오늘이 5일째예요. 네. 오늘이 5일째고 저도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구상의 대강을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정의당에서도 논평과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략의 이제 구상을 서로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정도고요. 공중전이네요. 공중전. 언론을 그래서 통해서. 이제 어쨌든 제가 신임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운동, 사회운동 세력부터 시작해서 타 정당 방문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또 방문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갈 테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진보 결집 공동 회의를 조속히 하자라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네. 또 국민 모임에서도 원탁 회의를 회의.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한 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설 전에는 어렵지만 설 이후에는 뭐 이런 논의가 좀 더 구체적인 테이블에 앉아서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 이후에는 진보 결집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뭐 그 통합에는 여러 걸림돌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여러 어려움도 많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노동운동, 사회운동 세력. 근데 그 중에서는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는 세력이 국민모임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네.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정의당과의 통합이 시급합니까? 국민모임 같은 노동, 사회운동 세력과의 통합이 시급합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또는 어느 세력과 먼저 통합을 하고 나머지 세력은 어떻게 그 후에 결집할 거냐 이렇게 좀 명확하게 단계를 설정한다기보다는 진보 정치를 전반적으로 결집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이 보다 유효한가를 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각 세력이 이해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기하고 먼저 하고 여기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시작부터 좀 어려움에 처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과의 선통합 후 진보 결집
이거나 또는 네. 그 반대이거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모두의 뜻을 좀 확인하자. 진보 결집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하는지. 예,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진보가 결집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또 합의를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진보 결집을 시작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진지하고 좀 너른 품으로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던지면서 여기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것은 좀 저로서는 좀 치하반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 진보 결집의 이제 중대성을 제기하시면서 5대 기준 10대 과제 이렇게 내세우셨습니다. 자, 우선 5대 기준과 10대 과제는 어떤 건가요? 이것은 이제 5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보 결집을 이러이러한 세력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를 한 거고 네. 10대 과제는 현재의 노동당을 포함해서 각각의 개별 진보 진영이 이러이러한 일을 과제로 삼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있다고 판단되는 따라서 새로운 진보 결집된 당에서는 이 정도를 최소한의 과제로 삼아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각각 설정을 한 건데요. 네. 5가지 기준은 뭐 대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정당이다 보면 당연히 뜻이 맞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사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적이고 다양한 사상의 기반을 인정하고 다양한 사상이 서로 상호 경쟁하고 공존하는 네. 이런 형태의 당이기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풀뿌리 운동에 기반하고 풀뿌리 운동의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당이어야 한다. 네. 과거로부터 쭉 창당하는 방식인 중앙에서부터 또는 유력 명망 정치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풀뿌리의 필요로부터 시작되고 또 이 당이 성장 발전하는 경로도 그 풀뿌리의 강화와 함께 가는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당 정치가 특히 진보 정치는 사회운동 세력과 함께 네. 좀 그 기반 위에 서야 한다. 따라서 정치와 사회운동은 구분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사회운동이 이 정치의 발전, 진보 정치의 발전을 촉진하고 거꾸로 진보 정치도 사회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좀 양면적 관계를 분명히 하는 정당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내용에 좀 동의하는 네. 세력이라면 뭐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10대 과제는 좀 내용이 길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복지나 세금 뭐 이런 문제들이 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또 새누리당마저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아니냐 이런 말들을 네. 하고 있단 말이죠. 저희는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매우 환영하면서 동시에 그럼 누구한테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이냐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죠. 그냥 증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또는 복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얼마를 거둘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따라서 뭐 법인세를 뭐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그 OECD의 평균 수준으로 인상을 할 것인지 네. 소득세 상한의 구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담배값 인상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증세 문제와 관련된 이제 사회적 과제를 한편에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정치 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비례대표 이 의원의 확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의원 내각제를 검토하자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네. 측면에 있어서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문제에 좀 합의를 하면서 특히 저희는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지금 19세 미만은 선거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나라가 18세 정도를 취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15세, 16세 선거권까지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는 네. 점에서 적어도 단번에 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교육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한 교육검 선거에서 청소년의 선거권 연령은 인하해야 한다를 정치제도 개혁에서 좀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런 등등의 이제 과제를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늘 주장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권 연령과 관련되어서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지만 좀 혁신적으로 주장해보자라고 설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각자가 좀 꺼내놓고 이렇게 어떤 사회를 저들이 바라는지를 좀 같이 국민들 앞에서 판단을 받아보자 뭐 네. 이런 생각인 거죠.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대 기준 10대 과제에 부합하지 않으면 통합론이 하다가 깨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했던 것처럼 논의는 막 무성한데 결과적으로 성과는 없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시작돼서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사태 그리고 또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의 음주 발언 그리고 뭐 김무성 대표 수첩 파문 뭐 등등까지 굉장히 이렇게 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그 국정 운영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이제 존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이제 29%에서 이제 고정하는 그러니까 30%를 못 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치 그리고 야권의 정치는 여전히 좀 뭐랄까요 그런 정세 속에서도 전혀 어떤 그 새로운 변수를 못 만들고 있다 국민적 동의를 못 얻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 그리고 좀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뭐 이제 법인세 뭐 이런 등등 소득세 문제 이런 등등 의원 내각제 막 이런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당장 직면한 정치적 과제는 박근혜 정부와 맞짱 뜨는 야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인 것 같거든요. 네네. 당선 인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 없는 제1야당부터 교체하겠다. 네. 어떻게 현실적으로 힘을 갖고 할 수 있을까요? 그를 위해서라도 진보 정치 결집이 필요하다. 정치적 목표,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로서 지금의 제1야당이 이 박근혜 정부 또는 박근혜 정부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네. 어쨌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보수 세력에 맞서서 사회의 진보를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지금의 제1야당을 평가해보건대 지나치게 좀 무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능한 이유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겠으나 뭐 개파 정치에서 좀 헤어나올 가능성이 거의 보여지지 않고 이런 속에서 진보 정당들이 결집을 통해서 제1야당을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진보 정당들 내부만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 제1야당 교체하고 박근혜 정부와 제대로 한번 맞서 보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하에 대선이나 그 다음 선거들을 맞이할 계획을 세워야 하고 뭐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역사적으로도 영국의 이 정당 체계를 한 200년 이상 지배해 왔던 보수당과 자유당이 1900년도 초반에 자유당이 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몰락하면서 네. 그 주인공이 노동당으로 대체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당이 시대 정신을 끊임없이 보여주지 못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호응하지 못할 때 200년간 호가호위했던 정당도 10년 만에 몰락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진보 정치도 그것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정치의 답답한 측면은 야당이 그래서 여당에 반대하고 있는 줄은 알겠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가 도대체 분명하지 않다. 네.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 어떨 때는 증세를 하겠다고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말했다가 어떨 때는 여당에게 세금 폭탄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이 야당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세력에게 무언가를 맡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 국민들의 느닷없이 생각 아닌가. 성별복지에 찬성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1야당의 지금 정치 방향이 예전 같았으면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고 또 집권 시기에는 어쨌든 이제 민주화 세력으로서의 집권의 경험과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하는 기대 속에서 한 10년의 기간을 보냈는데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집권 여당에게 저항하는 그런 저항 세력으로서의 야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사회의 일관된 진보적 방향을 주장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뿌리가 깊은 이런 정당의 면모도 아니고 다만 정권 탈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 하나의 정치 결사체로서의 모습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도무지. 그런 의미에서 영국 자유당의 몰락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될 테고 그렇지만 저는 이미 그 노력의 시기는 좀 지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제1야당 교체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지닌 진보 정치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쩌면 영국 자유당처럼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에 유념해라 이런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 그리스의 시리자 그리고 스페인의 포데모스, 남유럽의 진보 정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집권당이 돼버렸는데요. 그리고 젊은 당수가 이제 총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한국은 물론 이제 그 나라의 뭐 경제나 뭐 좀 정치 현실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10%, 9%를 넘지 못하는가? 이것도 진보의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새정치민주연합 또 새누리당 또한 이제 국민 편에서 정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특히 이제 그 복지와 세금 특히 이제 건보 체계를 부가 체계와 관련해서는 와 진짜 정부가 정말 해야 될 건 또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왜 이러지 뭐 이런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진보 정치가 돌풍을 못 일으키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진보 정치가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관심 속에서 뭐랄까 변화를 추동하고 좀 변화의 이 돌풍이 어떤 주역이 될 만한 기회가 없었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매우 많았다. 매우 많았죠. 매우 많았다라고 보는데 그런 시기를 우리는 도대체 뭘 하며 보냈나를 사후적이지만 돌아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뭐 그런 것을 많이 좀 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외람되지만 싸우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요. 네, 제가 내부에서. 이제 그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좀 국민적 관심사하고는 다른 주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있었더라. 네. 좀 그런 결론에 아무도 관심 없는 거 가지고 머리 뜯고 싸우고 계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밖에 나가서 진보 정치 그나마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뭐 노동당, 정의당 있는 거 아시죠? 녹색당도 있는 거 아시죠?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저는 아이고 힘 좀 합치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나. 저도 많이 들었고 또 진보 정당 일선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다. 그러면 그 많은 국민들이 다수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내는 것이냐 또는 그걸 해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조건을 극복하냐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민 속에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보 정치가 한때는 국민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17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 정치인들 노회찬, 심상정 하면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정말 성원을 보냈고 당시에 내놨던 정책 의제들도 보면 빛나는 의제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내놓았던 여러 공약들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당 관련자들이 냈던 정책 의제들이에요. 특히 이제 무상급식은 정말 그 민주노동당이 처음에 내걸었던 김종철 씨죠 대변인 뭐 그때 했던 그 주요 공약
중에 서울시장 후보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무상급식. 그리고 뭐 실제 이거는 뭐 사회적 합의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틈만 생기면 새누리당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새롭게 좀 없었던 일로 돌리고 싶은 뭐 이런저런 정치적 그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민들은 애들 밥 먹는 것 같고 더 이상 그러지 말자 이런 국민적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던 집단이 노동당인데 네네. 지금은 사실 한국 정치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판을 짜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정의당을 비롯해서 뭐 제가 있는 노동당도 그렇고요. 또 뭐 진보 정당들의 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운동 세력들이 내 정책 역량이 상당히 많이 좀 왜소해져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왜소해졌다. 네, 왜소해져 있고 굉장히 이제 다방면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존재하는 뭐 개별적인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진보 결집을 주장하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과제는 이 정책 역량을 어떻게 다시 복원하고 또 흩어져 있는 산재해 있는 정책 역량을 네트워크하고 새로운 정책 역량을 정책 의제와 함께 찾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이 손대야 되는 또는 대안을 만들고 제출하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주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연구라든지 대안 제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미뤄져 왔다. 원내정당의 정의당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 집단 또는 혁신 집단, 새로운 혁신 의제를 주도하는 집단으로서의 진보 정치의 이 실력과 또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반드시 복원하겠다. 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이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가지고요. 지금 뭐 주요 정치 의제가 증세, 복지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의제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있을까요? 노동당 혹은 진보 정치 세력이 네. 뭐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을 비롯해서 제1야당도 가끔씩 이제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뭐 일단 좀 뭐랄까요, 약간 웃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네. 2010년도 고 즈음에 지방선거 직후에 이제 무상급식이 서울의 경우에 시작됐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는 지방의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네. 지방의원에 딱 들어가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무상급식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갑자기 새누리당 의원들은 학습 준비물 없는 학교를 네. 막 주장해요. 그래서 무상급식은 안 되고 준비물 없는 학교는 하겠다. 또 반대편은 준비물 없는 학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하나의 세트였던 예. 패키지였죠, 패키지. 네, 무상교육 정책의 하나의 패키지 일부였던 두 개의 정책을 가져가서 하나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하나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데 나경채 의원은 어느 편에 손들 거냐? 어느 편에 손드셨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하는 것으로 관찰을 시켰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진보 진영이 좀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물어야 되는 그런 정책 의제들도 많다고 보는데요. 뭐 비록 아주 최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무상의료와 관련된 네. 의료복지와 관련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좀 심금을 울리고
예환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무상의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이미 되어 있다. 뭐 건강보험 하나로라든지 네. 이 사보험과 관련해서 이런 건강보험 공보험의 문제를 해결해 가자라고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는 진보 진영이 핵심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 대중교통의 문제를 진보 진영이 새로 다시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부 무상교통 또는 대중교통의 완전 공영화 이런 문제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노동당도 무상교통 정책을 그때 처음으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 무상교통의 문제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탈토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는 언제까지 자동차들을 계속 국민들이 이렇게 구매하게 하고 이게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서 또 불편하고 그래서 지자체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전쟁이고 이런 상태. 그다음에 도로가 계속 부족해서 계속 산을 파고 터널을 뚫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획기적으로 대중교통을 발전시켜서 웬만하면 자가용은 없어도 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 것이냐. 네. 의 문제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복지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환경, 그다음에 탈토건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외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무상교통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거나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지역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이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정치권의 대략의 일정한 합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진보 진영이 대체로 주장해온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제도가 가장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죠. 다만 이해관계가 다를 뿐이죠. 저는 뭐 지금의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불리함을 무릅쓰고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야권에서는 이 논의를 좀 해야 되고 이것을 매개고리로 하는 강력한 정치 연대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당의 규모가 크든 작든 불문하고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된 좀 지속적인 정치 운동, 그다음에 시민 운동도 좀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비례대표 제도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 나라의 제도였던 데도 있지만 네.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거나 뭐 역사적 전통이 그러했거나 그런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국민운동 또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바뀐 곳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정치개혁, 제도 개선 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기자들, 기사 쓰는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 시절이 좀 그리워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언사들 그리고 번뜩이는 정책 아이디어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참 그 기사 쓸 맛이 나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사실 진보 진영에서 내거는 특별한 이슈도 별로 없고 그리고 모든 이슈가 선점당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전체 전 언론이 새누리당에서 무슨 얘기하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진보에서 새롭고 아주 뜨거운 이슈들을 좀 꺼내놓고 그것을 국민들과 토론하면서 가면 또 새롭게 진보 정치가 각광받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도 코앞에 닥친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4월 네네. 재보궐선거입니다. 물론 이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후에 벌어진 선거 국면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에 노동당 후보를 냅니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어제인가요? 통합진보당에서 일단 두 군데는 후보를 내겠다라고 했고 광주도 김미희, 이상규 예. 후보가 출마할 뜻을 예. 밝혔죠. 광주도 시민 후보의 형식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두 내는 것으로 네.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뭐 정의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모임에서도 재보궐선거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 노동당으로서도 피할 수 없는 임기 대표단이 새로 구성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재보궐 선거를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 재보궐 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 해산을 이유로 그것을 계기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진보당과의 정치적 관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네. 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가 진보 정치 전체의 단결과 결집의 기운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이 선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여러 언론에서 여당이 무난하게 되는 이익을 가져가는 형국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좌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선거를 노동당의 입장을 좀 정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제 당선된 지 대표가 취임한 지 일주일이 되는데요. 그 주제를 설 전에 좀 꺼내서 당원들의 뜻을 묻고 또 이 대표단의 좀 정치적 결정을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통합 논의가 속도가 붙으면 4월 재보선에 연합 후보, 그러니까 네. 연합 정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합 후보를 공동의 후보를 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9.2%의 지지율을 2%, 뭐 1점 몇 프로, 0점 몇 프로 이렇게 나눠 먹을 게 아니라 9.2% 하나짜리를 만들어서 힘을 좀 보태주는 것이 그렇죠.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그 진보 재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범위가 노동당에서 국민 모임 정도까지가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의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통합진보당 후보가 나올 것이고 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나올 텐데요. 3자 간의 연합정치 노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후보의 어부지리 이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게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요. 저는 뭐 지금 정의당과 국민모임이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것은 그 연합 정치의 가능성을 아직은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가기 전이지만 그 가능성을 보다 본격적으로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타진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또 노동당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좀 끼어들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선거를 예컨대 뭐 관악을에서 뭐 국민모임 후보가 따로 나오고 정의당 후보가 따로 나오고 노동당 후보가 따로 나와서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하나의 당을 만든다고 하더니 그 하나의 당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써 하는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런 선거는 결과와 무관하게 안 하는 게 나은 게 아니냐. 다들 이 선거에 임하는 정치적 목표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그 문제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신임 나대표와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펼쳐질 4월 보선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혼자서 하면 너무 어려운 산인데 힘을 합치면 충분히 좀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주도권 싸움 하다가 끝나면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앞으로 노동당이 통합 과정에서 좀 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뭐 힘은 없지만 미약하지만 뭐라도 해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좀 중요하게 일단 그 4월 재보선까지는 통합에 힘을 좀 많이 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는 좀 노동당 어떤 정치를 좀 해나갈 계획이신지. 재보선 이후에도 진보정치 결집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서너 달 이상의 기간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당의 내부 논의도 중요하고 새로운 당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또 내부 세력 간의 토론과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진보 정치 세력에게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먼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 숙제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이어지는 정치 일선에 나가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노동당은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외부 세력 또 단체와의 공동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5대 기준 10대 과제라고 하는 내용적 틀을 저희가 먼저 제시를 한 것은 노동당이 무슨 세력이나 정치력으로 이 진보 결집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의사라기보다는 새로운 정당의 기준과 원칙, 과제,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좀 고민했던 바를 계속해서 제기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 앞에 어떤 정치 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못한 게 무엇인지를 종합적인 반성문이자 계획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 내용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떤 세력과 세력이 그냥 단순하게 힘을 합치는 문제라거나 명망가들끼리 어려우니까 한번 손을 잡아보자. 뭐 이제 이렇게 인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장윤성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당, 정의당, 국민모임이 일단 모여 있는 세력 중에서는 이 주목받고 있는 세력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집단은 노동당에도 정의당에도 뭐 국민모임이나 회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속해 있지 않지만 아직은 어떤 진보정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그건 싫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당적이 없고 무당파로 남아있는 굉장히 많은 진보적 대중이 존재하고 30%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무당파? 네. 그 분들에게 정말로 진지하고 진지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결집된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국민모임, 정의당, 노동당 등의 정치적 목표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결집된 당이 만들어지면 그 당에 합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데 전화도 많이 받았고 선거 기간에요.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 노동당이라면 가장 영광이겠으나 노동당이 아니더라도 정의당이나 국민모임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라. 이것은 필요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정말 이걸 해낼 수 있나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을 바꾸면 굉장히 많은 고비를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진보적 유권자, 시민 또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진보 정치에 결집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무당파 제3지대에 남아있는 이분들이 결집할 수 있나 저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이 진보 결집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보 정치 하면 굉장히 젊고 그리고 쾌활하고 아주 상쾌하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노동당 그리고 국민모임, 정의당 또 그밖에 다른 정치 세력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진보 정치가 어떤 비전이 될지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국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진보 정치 결집하자라고 당대표 선거에서 말씀을 드렸고 당선이 됐는데 뭐 아전 인수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보 정치 결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이전보다는 진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쁘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실패하지 않는 진보 정치 결집이 필요하다. 또 진보 정치의 원칙과 과제를 분명히 하는 진보 정치 결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진보 정치의 통합을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부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가면서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진보 정치 결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 또 진보적 유권자와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